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편 영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난초를 부업이나 투자의 형태로 하지 마라라는 영상이 나갔습니다.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보니 몇 분들께서 명장님, 상인 수수료가 너무 많다. 아니 가격이 그 50%라니 말이 되느냐, 너무 많이 남긴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답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촉을 사서 세 촉이 되게 되면 뒤쪽으로 두 촉을 우리가 출하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뒤에 촉은 나이가 더 들었죠.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자동차로 치면 새 차에다가 2만 킬로, 3만 킬로 탔는 중고차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중고차로 진입을 하게 되면 누가 새 차 값을 주고 삽니까? 중고차죠. 그래서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연식에 의한 자동적인 감가이죠. 자, 그리고 촉이 한 촉인데 세 촉이 됐어요. 그 두 개가 늘어났죠. 그럼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촉이 두 촉이 됐었으니까 여러분 3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도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감가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벌써 20에서 30%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그 30%에서 20% 정도 되는 이 감가율을 누구보다 잘 알죠. 매일 그 일을 하니까. 저는 유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산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생산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농가들에서 난초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AS나 이런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보고 사면 그것으로 대부분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통인들은 받아가 다시 팔게 되면 몇 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탈이 나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제를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AS 차원의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것이죠. 약 10%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보고 건강하고 실한 게 갔는데 무슨 AS가 있어 라는 품종도 있겠지만 이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영상에는 평균적인 범위를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치면 약 30~40%가 나가기 때문에 그 업체가 또 난초를 가지고 가게 되면 또 원치 않은 로스가 생기겠죠. 10개를 움직이다 보면 한두 개 또 에러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저런 걸 다 계산하게 되면 약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다 판매를 하지 않으면 되죠. 뭐 하려고 수수료를 내고 합니까? 뭐 하려고 50% 절반을 팝니까? AT 센터에 가서 팔면 되죠. AT 센터 수수료 얼마입니까? 2%에서 5%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까우면 삼정 난거래소에 팔면 되죠. 삼정 난거래소 수수료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정 난거래소 AT 센터는 뿌리를 다 보여주고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곳에서 팔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AT 센터도 금년부터는 누더 경매라고 하는 뿌리를 다 보여주는, 뿌리를 다 보고 우리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깨끗하게만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다면 수수료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훨씬 더 벌 수 있다. 제가 절반 정도만 해도 돈이 연 30% 정도 벌린다고 했으니 거기다 내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받는 곳으로 간다면 2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난초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좋은 품종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 촉을 4월 달에 사서 어떻게 7개월 만에 다 길러서 로테이션 일부러 출하해서 돈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한 촉을 사서 두 촉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제 가능합니까? 그리고 잎풀이 5장, 6장짜리가 어떻게 6장 한 촉에서 2개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셨거든요. 예, 그것도 제 교육을 받으면 다 해결나죠. 그리고
내 교육생들 중에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도 245편을 보면 제 유튜브만 보고 감나무 밑에서 길렀어도 전부 다가 한 촉이 다 두 촉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한 촉에서 쌍으로 두 개를 이렇게 받는 경우이면 가늘질 수 있습니다만 한 쪽에서 하나를 실하게 받고 여기서 다시 실하게 받는 것은 산성이 두 번이 아니고요. 두 회에 걸쳐서 촉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교육을 받지 않고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실력이 없던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받으면 다 해결이 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의문이나 이런 게 들면 기탄 없이 제 교육을 받으십시오. 예. 학교에 들어와서 배워보시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허언을 하거나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영상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또 비구독인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난초를 왜 하시나요? 다른 취미가 많을 텐데 굳이 난초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초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난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나는 난초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전혀 행복하지 않아, 그 다음에 씁쓸하게만 해, 돈만 날렸어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대신 우리 난초계를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제도와 시스템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한번 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장님께서는 왜 방송만 틀면 강연만 나가면 강의만 하면 책만 열면 난초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얼마든지 내가 또 여러분들이 또 난초를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행복해지려고 난초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장은 행복해진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왜 극장을 보러 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대충 우리 이 명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는 분들은 그렇죠. 예, 우리 난초는 영화를 보는 것이죠. 껍질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극장은 껍질이죠. 우리 돈을 주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봐야 되죠. 영화 할 때는 잡을다가 나와가지고 극장만 바라보고 와서 저 영화 재미없더라, 저 영화 돈 아까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난초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에 비슷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너무 나쁩니다. 자, 여러분,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 영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난초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이죠. 그 가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돈입니다. money, take it money. 두 번째가 바로 행복해지는, 즐거워지는, 돈을 쓸수라도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죠. 골프에 빠져서 2억, 3억, 5억, 6억 집 한 채를 날렸는 분들이 골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집 한 채 날렸지만 5억, 6억을 썼지만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어. 그리고 지금 실력이 줄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내 점수가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점수가 좀 낮아졌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듭니까? 수명이 길어집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다 웃으면서 참 잘했어, 즐거워, 또 할 거야, 내일도 할 거야. 자동차 서금한 거 한 대값만 날라가도 뭐라고 다 생각합니까? 괜히 했어, 속았어, 당했어, 이 세계는 험한 곳이야,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행복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법으로 안내를 받지 않고 난초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난초 키우다가 중작 한 쪽에 상작 두 쪽이 나왔다,
버디에 있는 거와 똑같죠. 왜 이 버디는 꿈에 나타나지 않고 저 버디만 꿈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감성과 디테일을 배우거나 전달을 받지 않고 막연하게 산에 따라가고 막연하게 하나 얻어서 막연하게 샀어. 이렇게 하다 보니 극장만 바라보고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꼭 돈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부업, 일자리 창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등을 메인 포커스로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지금 황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돈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난초는 돈을 말고도 돈을 떠나서도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 또 기분 좋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강창희 노후 설계 전문가 분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퇴직 이후에 55세 퇴직을 하죠. 이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만 그분들이 봉사 반 그리고 취미 반의 생활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가지고 NPO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군요. 이게 약자가 바로 NPO가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특별한 이윤을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모여서 하는 일과 단체들이라고 하는군요. 우리의 공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풍요롭게,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월 50만 원 정도, 미국 화폐 기준으로 50만 원이면 우리나라 치면 얼마 되지 않는 정도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뭐 10배 정도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치면 월 한 5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이 NPO를 통해서는 일자리로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도 이 NPO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 일자리를 봐야 된다라는 NPO 법이 또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예금 2억, 3억, 4억보다는 월 벌어들이는 50만 원, 그것도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는 월 50이 3억, 4억 예금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한국 출란 실제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투자금 없이 본전 없이 얼마든지 능히 가능해진다는 점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 출란 일자리 1000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취미와 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취미도 결국엔 단수를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사서 잘 길렀으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죠. 소나타를 잘 길러서 세대가 되면 팔고 그랜저를 바꿔야 되고 그랜저가 잘 길러서 세대가 되면 제네시스로 바꿔야 되죠. 보다 더 좋은 옵션, 보다 더 높은 예, 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점점 좋은 품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 모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돈이든 취미든 맥락이 같다라는 점이죠. 어떻게든 실적과 성적이 나야 된다는 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미는 무엇이 있나라는 게 있겠죠. 어떤 게 있나? 자, 아주 기초적으로 남초이면 다 되는 뭐 동양란이든 일본란이든 중국란이든 조직비양이든 이종 교배를 했는 것이든 남초이면 다 좋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한국 출란이어야 되지 라고 해서 한국 출란을 조금 좁혀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 출란이라면 그래도 메인 트랙 여배품 9개, 화해품 16개 장르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일을 맞추면서 콜렉션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은 그들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황화에서 최고, 주구마에서 최고, 중토에서 최고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적인 끊임없는 신품종을 찾고 탐구하고 구하는 일을 통하는 조금 숙련된 경지가 깊은 콜렉터가 있겠죠. 콜렉터라는 건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초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필수 구색을 갖추는 정도와 전문 구색을 갖추는 분들이 바로 취미의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바로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작품도 처음에는 놀기 삼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두 개 냈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조금 괜찮은 거 내야 되겠어. 그 다음에는 상을 받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는 내가 최고의 상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여기에도 바로 끝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하이엔드 품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취미도 결국은 황금 늘어나고 정식이 되고 상기하고 나오게 되면 연 20%에서 30% 정도 소득은 거부를 해도 다 돈이 생기죠. 왜냐하면요, 경쟁자분들은 아직까지 공부 안 하고 못 키우거든요. 본전만 하면 어디냐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취미에서 본전, 다른 취미라고 하면 그 무리한 욕심이죠. 실컷 놀고 본전 욕심이죠. 이게 난초에서는 누구나 되다 보니 누구나 안 죽이고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20% 30% 열리 만들어지다 보니 본전은 자연스레 의뢰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서가 있죠. 우리 집에 생활이 될 정도의 소득은 만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정도 수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 또한 취미와 똑같이 점점점 좋은 품종으로, 점점점 하이엔드 품종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취미와 우리 영리는 겉만 다르지 동전의 양면처럼 다 붙어 있다는 점이죠. 원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남초 왜 하는가? 여러분들 행복이 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취미든 영리든 모든 건 1등급이라고 부르는, 우리 시험으로 치면 수미양가의 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기술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어렵죠. 우리는, 여러분은 왜 난초를 하는가라는 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다면, 행복일 수 없다라면 안 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영화를 봐야 된다는 점이죠. 안에 내면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겉에 보이는 돈, 얼마 벌었다, 손해났다, 돈을 벌었다, 이건 수박의 껍질밖에 지나지 않는다. 속에 내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취미나 부업이나 다 우리가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업을 하죠. 여러분들은 취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군데 다가 방향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끝에 가면 1등급이라고 부르는 수에 해당되는 정도의 성적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게 되려면 바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어떤 행복과 어떤 즐거움, 가치도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면 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산에 가고 막연하게 난초나고 막연하게 얻어서 키우고 돈 낸다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서 사고, 이런 주체성과 정체성 없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시스템에서, 조건에서 우리가 해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성숙된 우리 남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서 고쳐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닿으면 취미를 하든 부업을 하든 교육과 레슨을 통해서 정체성을 가져가서 난초를 하시기 바랍니다.